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주말을 맞아 오늘도 책으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는 퇴사하고 유럽으로 떠났었죠? 오늘은 유럽에서도 영국, 런던으로 떠나볼게요. 아, 런던? 런던 잘 아신다고요? 오늘은 그냥 런던이 아니라 특별한 음악과 함께하는 런던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휴 키스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저에게는 참 달콤하게 들리는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런던에서 데뷔를 해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뮤지션으로 런던에서 살면서 의문을 가지셨대요. 왜 런던에 대한 책은 버킹엄 궁전이나 셀프리지 백화점을 소개하면서 브리팝과 포스트 브리팝이 녹아있는 공원이나 펍, 유원지 같은 데는 소개하지 않지? 그래서 직접 런던과 음악이라는 테마로 여행할 수 있도록 책을 쓰셨어요. 사실 이 책은 목차만 봐도 너무나 근사하더라고요. 센트럴 런던에서는 천재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마지막 라이브가 울려 퍼진 로니 스콧, 또 오아시스의 앨범 커버 속 버윅 스트리트 이런 곳을 소개하시고요. 또 고고한 영국인의 낭만과 전통이 흐르는 웨스트 런던에서는 비틀즈를 추억하며 에비 로드 스튜디오를 소개하고 아델의 단골 펍을 품은 포토벨로 로드마켓을 소개하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펍들을 전부 다 또 구글 지도를 찾아보며 즐겨찾기에 담아놨어요. 책 속의 일러스트가 굉장히 감각적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정성을 담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각 챕터가 끝나면 거기와 연관된 어떤 마켓이나 펍, 레코드숍 이런 곳을 가볼 만한 장소를 소개해주는 페이지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혹시 읽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조금 들었는데요. 어쩜 너무 재밌게 읽는 바람에 첫 페이지 딱 펴자마자 후루룩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번에 읽어내려간 책이에요. 이분이 음악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글도 굉장히 맛깔나게 잘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가 많은데 오늘은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기도 하고 또 저자인 휴 키스가 직접 살았던 동네이기도 한 노팅힐에 대한 챕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포토벨로 로드마켓에서 아델의 단골 펍, 바이닐 마켓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함께 해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뮤지션처럼 런던을 여행하다. 헤이 런던. 휴 키스 지음. 한빛 라이프. 포르토벨로 로드마켓. 아델. 앤티크의 낭만이 숨쉬는 동네. 아델의 단골 펍을 품다. 젊은 시절의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열연한 영화 노팅힐은 개봉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로맨틱 코미디의 클래식답게 가벼운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그러나 나에게 소위 잘 빠진 이 상업 영화가 더 특별한 것은 자연스레 연상되는 영국에서의 추억 덕분이기도 하다. 처음 런던에 도착해 당장 살 집을 구할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고 생경했다. 이런 내게도 얼핏 주워들은 곳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자 웨스트 런던의 지역 이름인 노팅힐이었다. 런던에서의 첫 거주지로 이 동네를 선택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 낯선 나라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익숙한 것에 기대고 싶었던 유학 초년생다웠다. 간신히 옥탑방을 얻어 영국 생활을 시작한 이후 노팅힐은 미우나 고우나 런던의 내 보금자리였다. 비록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대학원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고 집에서 연주라도 할라치면 이웃의 삿대질과 핀잔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내 집이었다. 공교롭게도 내가 휴라는 이름을 쓰며 노팅힐에 살던 터라 휴 그랜트의 팬이 아니냐는 오해도 제법 샀다. 난 휴 그랜트보다는 휴 로리가 더 좋은데. 훗날 노팅힐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비싼 집세는 부동산의 사기성 짙은 계약 때문이었고 피부가 유난히 가려웠던 건 침대 벼룩 탓이었다는 것. 이렇듯 뒷목을 잡게 만든 애증 관계였지만 추억은 미화된다 하지 않던가. 노팅힐에 대한 기억은 아름답기만 하고 특히 노팅힐의 명소 포토벨로 로드마켓은 지금도 런던에서 공연을 할 때면 한 번씩 들를 정도로 애착이 가는 곳이다. 포토벨로 마켓 남부. 수집이라는 멋진 취미 앤티크 마켓. 포토벨로 마켓은 구역마다 개성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팅힐 게이트역을 기준으로 포토벨로 마켓으로 향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이 바로 남부의 앤티크 마켓이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겐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포토벨로 마켓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기도 하다. 은식기부터 문고리, 가구, 보석과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품목이 방문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나는 포토벨로 마켓에 들를 때마다 이곳에서 에스프레소 잔을 구입하는데 개중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빅토리아 시대의 잔도 있고 제1차 세계대전을 지나온 잔도 있을 만큼 내 나이쯤은 우스운 연로한 아이템이 즐비하다. 그래서인지 앤티크 판매상들도 대체로 나이가 지긋한 분이 많다. 오래된 것이 더 사랑받는 앤티크의 특성상 보통 자신이 소장하던 것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머리에 세월이 내려앉은 판매상의 모습만 보아도 왠지 신뢰가 간다. 물론 어디나 그렇듯 유명세를 타면서 일명 짝퉁 앤티크도 적잖이 등장하지만 이 앤티크 마켓에는 여전히 귀한 것이 더 많다. 한 가지 구매 팁이 있다면 메인 거리의 가게가 아닌 상가 안 가게에서 훨씬 퀄리티 높은 컬렉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곳들이 짝퉁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영국은 흥정이 잘 먹히지 않지만 이곳에선 경우에 따라 동대문에서 써먹던 차비는 빼주세요가 먹히기도 한다.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성의 경우 그 확률이 10% 정도 더 올라간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공략해 세뱃돈을 받아내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도움이 된다. 물론 앤티크 판매 경력이 긴 소위 선수들에겐 잘 통하지 않지만 구경하다 당이 떨어질 때쯤이면 거리에서 악마의 초콜릿잼을 잔뜩 바른 크레페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노점상 맞은편 허밍버드 베이커리 제1호점에서는 보기만 해도 예쁜 아메리칸 스타일의 컵케이크가 식욕을 불러일으킨다. 초콜릿잼 크레페와 컵케이크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마켓 투어를 이어가기 위한 당분을 무리 없이 충전할 수 있다. 포토벨로 마켓의 제1부 격인 앤티크 마켓 끝자락에 놓칠 수 없는 또 한 곳이 있다. 바로 영화 노팅힐에서 휴 그랜트가 운영하던 그 서점, 트래블 북스토어 세트장이다. 촬영 당시에는 이 거리의 다른 가게들과 마찬가지로 앤티크 숍이었지만 지금은 신발 가게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게 이름은 영화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노팅힐이다. 이곳에서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면 실제 영화 속 서점의 롤모델이었던 진짜 트래블 북스토어가 나온다. 영화 속에서처럼 여행 서적만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곳은 2012년 급등하는 자릿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노팅힐의 성공으로 이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부동산 값이 오른 탓이었다. 그렇게 허망하게 명소 하나가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극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노팅힐 북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비록 주인은 휴 그랜트가 아니고 줄리아 로버츠를 닮은 손님은 없지만 서점 안 전경은 영화 속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다만 지금은 여행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구비해 놓은 것이 흠이랄까? 포토벨로 마켓 중부, 신선한 채소 장터와 아델의 단골 펍. 포토벨로 마켓 중간쯤에 이르면 슬슬 거리에서 취급하는 종목이 바뀌기 시작한다. 오래 묵은 앤티크 소품은 온데간데 없이 신선한 채소가 거리의 좌판을 가득 채우고 길거리 음식의 가짓수도 늘어나 거리에 앉아 간식을 먹는 이들도 쉬이 목격할 수 있다.
나도 점심 무렵에 이곳을 지나칠 때면 해산물을 가득 담아 볶아내는 빠에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렇게 요기를 하며 상인들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포토벨로 마켓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기 때문이리라. 이쯤에서 앤티크도 좋고 먹거리도 좋지만 어쩐지 음악과의 연결고리는 얕아 보인다고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바로 전 세계 팝 시장을 뒤흔든 무서운 여성 싱어송라이터 아델의 단골 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듀크 오브 웰링턴이라는 이름으로 교차로에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포토벨로 마켓의 여느 가게보다 단연코 인기가 많다. 햇빛이 귀한 런던에서 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도 한몫한다. 인파를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우선 매력적인 가게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건물 자체는 오래됐지만 흰색과 청록색으로 칠한 가게 내부와 모던한 소품들 덕분에 세련미가 물씬 풍기는데 이는 가게 매니저인 맷의 센스 덕분이다. 재밌는 건 이 가게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한 친구의 이름도 맷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특별한 맥주가 많다 하여 언젠가 동네 친구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그와 함께 걸음을 한 적이 있다. 개 중에는 상을 받은 에일도 다수 있어 우리 둘 다 제법 만족했던 기억이 난다. 뭐 언제나 그렇듯 마시다 보면 점점 술의 도수가 올라가 결국 위스키까지 섭렵했지만 말이다. 대낮부터 술고래 아우라를 물씬 풍기는 우리가 재밌어 보였는지 가게 매니저 맷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각자 소개하자 그는 우리 가게가 뮤지션들에게 인기가 좀 있지 라며 씩 웃었다. 내가 보기엔 전부 관광객 같은데 뮤지션이 제법 드나드나 봐? 틀린 말은 아니야. 요즘은 대부분이 관광객이지만 그래도 뮤지션 단골이 제법 있어. 이를테면 아델. 또 다른 맷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시에 앵무새처럼 그의 말을 그대로 읊었다. 아델? 그 아델? 그러니까 2011년에 2집 앨범인 21을 발매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녀를 말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그래미 어워드부터 브릿 어워드, 골든 글로브 등에서 넘치는 상복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인 가수 아니던가. 차트 기록을 갈아엎으며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그녀는 1988년생인데 같은 뮤지션이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맞아, 그 아델이 여기 단골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넉넉한 풍채에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는 거친 런던 북부 태생의 그녀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술, 담배를 즐긴다니 펍을 좋아하는 건 당연할 테고 세련되면서 풍부한 감성이 담긴 그녀의 음악을 떠올려 보면 듀크 오브 웰링턴은 제법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2008년 그녀가 1집 앨범인 19로 BBC에서 주최하는 사운드 오브 2008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바로 이곳을 소개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아델의 팬들도 이곳을 자주 찾아와서 그녀가 즐겨 앉은 창가 자리와 저 안쪽 첫 앨범 계약을 하고 지인들과 파티를 한 단체 좌석 등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좋아한다고. 우리는 덕분에 홍보도 되고 그녀 덕을 좀 봤지. 입구에서 멀지 않은 한 테이블을 가리킨 매니저 맷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다. 저기 있는 세 사람도 아델 팬인 것 같아. 저 자리가 아델이 팬미팅을 하는 자리거든. 한참을 그렇게 아델과 듀크 오브 웰링턴에 얽힌 에피소드를 안주 삼아 잔을 비우던 그날 덕분에 이곳을 찾을 때마다 두 명의 맷과 아델이 자연스레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한다. 그러고 보니 이곳의 양요리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여태껏 먹어보질 못했다. 안주를 많이 먹으면 맥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미룬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에 들를 때는 반드시 정복하고 와야지. 포토벨로 마켓 북부, 빈티지 의류와 바이닐 마켓. 듀크 오브 웰링턴에 들러 적당히 낮술 한잔하며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 포토벨로 마켓의 종점인 북쪽 거리를 탐험할 시간이다. 각종 빈티지 의류와 바이닐 레코드를 판매하는 이곳은 쉽게 벼룩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티셔츠나 청바지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도 덜어있고 가죽 제품과 모피도 취급해 그 가짓수가 생각보다 많다. 나는 의류보다 바이닐 레코드를 눈여겨보는 편인데 의외로 퀄리티가 좋은 아이템이 많아서다. 일반적으로 런던 거리에서 판매하는 바이닐 레코드 중에는 어김없이 짝퉁이 등장해 주의해야 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정품을 취급하는 이가 많다. 커버에서부터 딱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짝퉁은 프린트부터가 반들반들하니 참고하길. 최근에 들렀을 때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지미 핸드릭스의 Are You Experienced를 손에 넣어 뛸 듯이 기뻤다. 매번 이렇게 예기치 못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니 눈을 크게 뜨고 좋아하는 음반을 찾을 수밖에. 가격 흥정을 하고 싶다면 바이닐 레코드에서 흠집을 찾아내 물고 늘어지자. 중고 물품은 털면 먼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사실 벼룩시장의 묘미는 이런 것 아니겠는가. 구매하려는 자와 판매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피어나는 재미. 우리가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난 어디를 가보고 싶어, 난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곳,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을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 파리에 가면 미술관에 들르고 또 영국에 가면 박물관에 들르고 이탈리아에 가면 성당에 들르고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테마에 맞춰서 여행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